학교 시험이 어렵다. 우리 아이는 좀 쉬운 교재를 푸는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시험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4월 3일입니다. 일단 제가 있는 수성구 기준으로 한 4월 말, 그러니까 5월 초에 이제 휴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대부분 이제 중간고사가 마무리되는데, 어쨌든 한 4주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이. 그래서 지금 한 3주 정도 남았다고 하면 중간고사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시간을 준비했는데, 사실 공부하는 방법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대신 이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학교의 경향을,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니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중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마무리하기 이제 4주, 3주 정도 남았으니까 대부분 이제 사교육을 쓰잖아요. 우리가 사교육을, 저도 사교육을 하지만 사교육을 이용하죠. 학원, 교습소, 공부방 혹은 과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이제 내신, 대비라고 하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하고, 기출도 여러 학교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니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학원, 교습소, 공부방 이런 사교육에서 하는 방향에 충실하면 됩니다. 하자고 하는 방향에. 그거를 엇나가게 다른 걸 하고 있고 그러면 일단 이분들이 전문가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하자고 하는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 좋은 방법이 아니죠. 믿고 다니는 학원이고 믿고 다니는 공부방, 교습소, 과외잖아요. 그러면 학원에서 하는 대로 충실히 하면 됩니다. 그 외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은 사실 2번과 3번입니다. 이제 그냥 이 부분은 이제 충실히 진짜 하는 게 필요하고요.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조금 집에서 이제 학년이 저학년이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집에서 추가로 문제집을 푸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십니다. 이제 어떤 문제집을 추가로 풀까요? 집에서 뭔가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아니면 이런 경우 있죠. 저희 학원에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혹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 이제 조금 쉬운 교재다. 사실 학원에서 학생의 실력을 보고 교재를 결정했으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교재는 학생한테 쉬운 교재가 아니고 맞는 교재다. 쉬운 교재라고 느끼는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는 집에서 부모가 보기에 학교 시험이 어렵다. 혹은 주위에서 듣기에 학교 시험이 어렵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이제 심화교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심화교재를 막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이제 그 사교육에서, 학원에서, 교습소에서 좀 쉬운 교재를 푸는 것 같아서 어려운 문제를 좀 풀렸으면 좋겠다. 근데 학원에서 안 해주니까 집에서 뭔가 더 어려운 교재를 풀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죠.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그냥 학교 시험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알아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죠. 학교 시험이 어려워서 집에서 심화교재를 하나 더 사서 이제 자체적으로 집에서 문제를 푸는 거죠. 이런 경우 왜 조심하라고 하냐 하면, 제가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학원이라고 할게요. 학원에서 하는 교재를 완벽히 했냐? 완벽히 하고 추가로 시간이 있냐? 완벽히 했다라는 말은 틀렸던 모든 문제를 마칠 수 있도록 공부를 했냐 이 말입니다.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틀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게 못 해놓고 추가로 교재를 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방법이죠. 왜냐하면 여러 번 6년째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문제를 푼다는 것, 새로운 문제를 푸는 행위는 결국에는 채점을 해서 내 약점을 찾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되게 맞힐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으로 실력이 올라가는 건데, 자, 학원 교재, 이미 학원을 다니고 있고 학원에 교재가 있고 학원에서 사용하는 아이한테 맞는 교재를 풀어서 틀린 문제가 수두룩하게 있는데 틀린 문제를 찾았잖아요. 이미 새로운 문제를 푸는 시간을 쓴 겁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를 찾는 시간을 학원 수업에서 쓴 거죠. 그래서 다 찾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설명도 들었다고 하면 이제 복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비효율적으로 심화교재를 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쉽다고 생각하는 교재에서 틀린 문제들이 있다면 이 학교 내신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더 풀어보자고 했지만 여기서 더 많은 틀린 문제가 나오겠죠.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다 포함하고 손도 대지 못하는 문제까지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런 작업을 할 것이라 저는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기서 비효율적인 시간이 발생했잖아요. 학원 교재에서 틀린 문제를 다 찾아놨는데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추가 문제집을 집에서 푼다는 것. 그러니까 추가 문제집을 푸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추가 문제집을 푼다고 하면 학원에서 하는 걸 충실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하는 것을 완벽하게 하고 내가 더 시간을 내서 내가 이 정도는 완벽해졌구나. 좀 더 시간을 내볼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집에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 추가로 문제집을 쓰는 것,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거죠. 그죠? 이런 구조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지금 3주 남았는데 3주 남았으면 복습을 하세요. 일단 문제집에 그죠? 학원에서 쓰든 학원 교재든 뭐 집에서 이제 사교육을 안 받고 독학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채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힌 문제들이 있으면 이걸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다시 펼쳐놓고 문제집을 뭐 새로운 문제집을 사도 되죠. 같은 문제집을 새 것을 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풀려 있으니까. 그래서 틀렸던 문제 표시해 가지고 다시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복습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과정이 완벽하면 또 틀린 문제가 나오면 다시 공부하면 되죠. 그래서 완벽하게 틀렸던 문제를 다 풀 수 있고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면 그러면 이 풀었던 문제보다 높은 난도의 교재, 어려운 교재를 이 문제집과 겹치지 않는 난도를 풀면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그죠? 여기도 이게 만약에 뭐 C단계, 어떤 문제집에 C단계였는데 높은 교재에는 이 문제가 B단계, C단계, A단계 있으면 이 C단계가 B단계다라고 하면 C단계까지 완벽했다. 그러면 이제 아예 A는 풀 필요 없고 B도 뭐 만약에 시간이 있다고 하면 또 혹시 모르니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 B부터 풀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C 풀면 되죠. 이 높은 교재에서는. 그죠? C 풀어서 또 틀린 문제 찾으면 또 틀린 문제 열심히 공부해서 맞힐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시험 치러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해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틀린 문제를 찾아놨는데 자기가 못 푼다고 하면 그걸 공부하면 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새로운 문제집 사가지고 새로운 문제 풀면서 또 틀린 문제 찾고 있는 그런 방법은 쓰지 말기 바래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 시험 잘 치세요.